결코 피해자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내 말이 진짜예요. 증명해 가는 그 과정이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이미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에 난 사건 중에 경찰관이 업무 중에 사람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고 검사는 7년을 구형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무죄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행 사건에서 핵심은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부위에 대해서 처음 말할 때, 검찰에서 말할 때 모두 달랐고 번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서 허리를 만졌다고 말했는데 막상 CCTV를 보니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 진술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DNA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의 침을 입안에 1시간 넘게 머금고 있다 뱉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런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받고 무죄가 난 겁니다. 이 케이스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같은 성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이런 구조로 무죄가 납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깨지면 무죄가 나는 겁니다. 어차피 무조건 피해자 말만 믿는다면서요. 가해자 말은 안 믿는다고 하던데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이 질문에 제가 수사, 공판, 변론, 실무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피해자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내 말이 진짜예요. 증명해 가는 그 과정이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용이 내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CCTV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만큼의 큰 성적인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서로 말뿐입니다. 수사는 대부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고소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경찰 단계에서는 당연히 피해자 말을 먼저 들으니까 피해자 말을 기본에 놓고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고 억울하고 압박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법원에 가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말이 오락가락하고 상식에 안 맞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언론에 난 사건처럼 구속되고 검사가 7년을 구형했는데도 무죄가 나는 겁니다. 피해자 진술은 그냥 아무렇게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이 가해자를 유죄 판결받게 하는 증거가 되려면 크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아주 까다로운 표지이고 디테일로 판가름이 납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중요한 부분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경찰에서는 손 만졌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어깨 만졌다고 하고 법원 가서는 다시 손 만졌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면 말이 구체적입니다. 실제 경험한 거니까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그때 가해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서 핸드폰 통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했어요? 그 사람이 통화하는 틈에 도망쳤어요. 너무 급해서 신발도 못 신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급한 대로 커피숍에 들어가서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어요. 커피숍 직원이 뭐라고 하던가요? 놀라서 거기 카운터 뒤에 있던 점장 같은 사람한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묻는 말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지어내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다 막히거나 황당한 답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 증거와 맞아야 합니다. 조사받을 때는 강제로 해서 너무 소름 끼쳤어요 라고 했는데 막상 카톡을 보니 사건 다음날 우리 자기 오늘 어디서 볼까? 이런 문자를 보낸 게 나온다면 객관적 증거와 다른 것이어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 말이 상식에 맞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경험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밖에 동료들이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가운데 문이 열어진 곳에서 심각한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막상
사실상 아무런 도움 요청도 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해자와 웃으며 잘 지냈다면 이건 상식에 안 맞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큰 기준은 성범죄 908 재판에서 하이라이트인 피해자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제 유튜브 908 연락 받았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구체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증거가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톡,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CCTV, 다른 사람들 진술이 중요합니다. 자료들을 변호사와 잘 살펴보고 정리해서 피해자 말이 왜 사실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앞서 본 뉴스에 난 사건처럼 구속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 판결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이라는 건 경찰, 검찰에서 수사할 때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지 그 자체로 유죄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최종 유죄냐 무죄냐는 법원 재판에서 판사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재판은 구속되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가령 초기에 구속되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수사받는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무죄 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 진술도 오락가락하면 당연히 불리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말에 일관성이 없으면 그 자체로 수사기관은 죄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혼자 나가서 정리되지 않은 채로 이 말 저 말 하면 안 되고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에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피해자 진술이 뭐가 틀린 건지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강제추행 무죄난 사건 바탕으로 성범죄에서 무죄나는 구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성범죄 사건 무조건 피해자 말만 믿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로 지목되면 다 끝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고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